시파 보면서 진짜 없던 혈압이 올랐습니다. 드라마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아주 시청자들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짜 천벌을 받을 인간들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어린 혜진이 시신을 차시영과 경찰들이 땅에 묻은 것도 모자라 뒤늦게 죄책감에 시달리던 박대호가 슬그머니 수색구역에 옮겨다 놓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못 믿은 차시영이 친구 상범이까지 시켜서 혜진이 시신을 또다시 빼돌려 딴 데다 묻어버렸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애를 무슨 짐짝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한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한편 태주는 하지도 않은 살인 누명을 쓴 임성만의 무죄 증언까지 포기해가면서 제발 혜진이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차시영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는데요. 결국 그 여우 같은 차시영의 꿰매에 보기 좋게 빠져버렸습니다. 혜진이 시신도 못 찾고 억울한 임성만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만들고 정작 본인은 산속에서 피떡이 된 채 산채로 땅에 묻히는 최악의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동안 태주가 사건 해결해 보겠다고 동분서주하긴 했는데 결과를 보면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범이는 허망하게 죽게 만들고 임성만은 무기징역을 살게 만들었으니 시청자들 사이에서 주인공이 왜 이렇게 무능하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주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순영이는 태중의 아이를 홀로 지키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그 가증스러운 친아버지 차무진의 손을 잡고 제 발로 악마의 소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만약 연쇄살인범 이기환이 잡히지 않고 태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모든 진실을 까발려주지 않았다면 이 추악한 비밀들은 영원히 저 땅속에 묻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유족들의 슬픔을 보며 상실감이 말도 못한다고 입을 나불대는 이기환의 심리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기환은 지금 극단적인 통제감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 듯합니다. 즉 내가 실제보다 더 많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곳에서 공권력이 벌벌 떨며 시신을 안매장하는 꼴을 목격한 순간 정의로운 척하는 국가도 결국 내 통제 아래 있구나라는 비틀린 전지전능함을 느낀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저지른 7차 사건의 범인으로 임성만을 잡아넣은 게 다름 아닌 태주 자네라며 뼈를 때리는 이기환의 모습은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도덕적 이탈을 보여줍니다. 나만 악인인 줄 알아? 엉뚱한 사람 감옥 보낸 너희 경찰도 나랑 똑같은 공범이야라며 자신의 책임감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공권력을 비웃으며 당당하게 살인을 즐겨온 겁니다. 무능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바빴던 경찰들이 멍석을 깔아준 덕분에 이기환은 허수아비라는 껍데기를 가볍게 벗어던지고 더 잔인한 괴물이 되어 날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이기환의 입을 통해 모든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으니 이제 천륜을 저버린 차시영과 부패한 경찰들 모두 나락으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태주는 과연 저 차가운 땅속을 뚫고 살아 돌아와 이 괴물들을 쓸어버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숨막히는 11화 예고 내용 보면서 앞으로의 파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호는 혜진의 시신 은폐에 동조했으나 결국 죄책감에 태주에게 모두 고백하고 태주와 함께 혜진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사를 해나가는데요. 시영이 태주를 땅속에 파묻지만 지켜보고 있던 박대호가 구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환에게 30년 전 진실을 모두 들은 태주는 본인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임성만을 찾아갑니다. 그는 임성만의 집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한테 정말 큰 죄를 짓고 인생을 망쳤다면서 희는물에 사죄를 하는데요. 대문도 열어주지 못한 채 문 안쪽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는 임성만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절망 속에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내 인생 돌려줄 수 있어? 나 인생 다 잃었어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이기환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던 충격적인 플러스 2 사건 중 나머지 한 건이 바로 임성만이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임성만은 자그마치 20년이라는 황금 같은 청춘을 감옥에서 다 날리고 출소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발목에는 전자팔찌를 차고 있고 먹고 살려고 일을 하러 가도 사방에서 성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니 여전히 그에겐 세상이 감옥이었습니다. 태주는 성만이에게 우리 재심 청구하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서 반가운 얼굴 배우 이민기 씨가 변호사로 등장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진범 이기환이 자백까지 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과거 윤석열 씨가 32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던 것처럼 드라마 속 임성만도 무조건 재심 승소해서 눈물 섞인 무죄 판결을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태주는 혜진이
태준이 부모님에게도 이 잔인한 진실을 전한 모양입니다. 딸을 앗아간 악마 이규환을 면회간 부모님 앞에서 이규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증스럽게 유감이다라고 말하면서 하필 그 아이가 그 시간에 내 앞을 지나간 것뿐이라며 뻔뻔하게 짓거립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 현장을 지나간 아이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인간의 탈을 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소리죠. 서지현은 여전히 기자의 끈을 놓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연의 펜끝과 태주의 칼날이 드디어 차시영의 목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태주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차시영을 찾아가 윤혜진에 대해 기억하냐 묻는데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때 태주가 차갑게 일침을 날리죠. 내가 파묻은 그 아이. 태주가 삐떡이 된 채 시영에게 내뱉던 독설 기억하시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다. 내 만행 다 밝혀내서 무덤까지 못 가져가게 하겠다. 죽는 순간까지 후회하게 만들겠다 했던 그 호언장담이 드디어 11화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주는 임성만의 무죄 재심 청구와 혜진의 시신 은폐 사건을 세상에 폭로하면서 차시영을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나랑으로 끌고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때 시신 은폐에 가담했던 도영구, 장명도 같은 썩은 경찰들도 무사하지 못하겠죠.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경찰들이 특진 취소 정도로 가볍게 끝났지만 우리 드라마에서만큼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매장과 도덕적 철퇴를 반드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 염원대로 말이죠. 한편 차무진의 딸로 들어간 순영이는 어느 정도 평탄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역할로 과거 억울하게 죽었던 기범이 역의 송건희 배우가 다시 등장하네요. 감독님이 아주 눈물나는 치트키를 쓰셨습니다. 순영이는 태주가 그저 기범이 아들에게 자신의 좋은 오빠로 남길 바라지만 태주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죠. 과거 기범이가 자신이 범인으로 오인에 붙잡혀가고 강군과 폭력으로 죽어갈 때 지켜주지 못했다는 엄청난 부채감이 있으니까요. 태주는 기범이의 아들에게 평생의 죄책감을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차시영을 찾아가 이기범의 한까지 전부 다 파묻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해가며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우리 빌런 차지영 씨, 이제 꼭대기에서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추락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과연 태주와 지원이 터뜨릴 진실의 핵폭탄이 차시영과 부패한 권력자들을 어떻게 쓸어버릴지 눈물나는 사이다가 공존할 다음 11화 본방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